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생각 같았으면 더 오랜만에 뵙고 싶은데 어쩌다가 또 계절 하나밖에 안 지나고 이렇게 사람 줄이려고 조금 모르는 곳에다 그냥 살짝 올리고 말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또 사람이 많아지셨나. 저번 한 거 교재는 바꿨죠? 이 하늘 공부로. 원래 성격상 하나를 오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시작하자마자 언제 끝나려고 고민하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인생에서 이루어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이 교재를 땅의 사람에서 하늘 공부로 바꿨죠. 이 하늘 공부가 첫 출판된 책인데 책 하나 출판하려고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출판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기존 출판사에서는 이런 책을 출판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출판하려면 돈부터 주고 출판하는 식으로 하든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 이렇게 출판을 하게 됐지만 처음 출판하는 게 꽤 힘들었는데 한번 하니까 또 이것저것 하게 되대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이 책 출판하려고 애쓴 분들이 많아요. 처음이다 보니까 이것 해볼 것도 많고 따져볼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많은데 요 뒤에 이거 도와주신 분들이 써있긴 하는데 여기에 없는 분도 있어요. 여기 안 쓰여있는 분들도 굳이 이름을 쓰기 싫어하신 분도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의 도움이 됐죠. 많이, 생각보다 많이. 다른 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나온 책이라서 책이 의미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원래 책을 낼 생각으로 어렸을 때부터 고민을 했어요. 일기도 써보고 글도 써보고 생각도 정리해보고 해봤는데 결론은 난 글재주가 없다였어요. 일기를 쓰고 아니면 글을 쓰고서 이렇게 제가 한 달, 두 달 후에 다시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썼는데 내가 헷갈려요. 이게 누가 썼는지 쓰는 의도도 모르겠고 의미도 모르겠고 그래서 글 쓰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하고 하루 종일 글 쓰는 고민만 했어요. 정말로 이게 마지막 글이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올렸어요. 하나 올리면 그 다음에 이제 올릴 거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끝인가 보다 하고 했는데 그 다음날 되면 또 쓸 것이 떠오르고 그렇게 하나하나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이 책은 그렇게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서 쓴 글은 아니에요. 책을 낸다는 전제하에 만든 글이에요. 블로그에 올리는 글이 아니라 책 만든다고 생각하고 만든 글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억지로 쥐어짠 거예요. 수련법이. 근데 수련법 딱히 없어요. 보면 수련법이라고 한 건데 수련법이 없어요. 좀 엉성하긴 한데 그게 의도는 차차 설명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목도 억지로 쓴 거죠. 하늘공부. 되게 거창한데 왜 하늘공부를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랬을까? 블로그 지우셨죠? 네.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 왜 갑자기 하늘공부일까? 이거 아마 제가 좀 거만해서 그럴 거예요. 잘난 척을 하고 싶잖아요. 내 건 특별하다고.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좀 더 높은 곳, 권위 있는 곳에 기대어서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좀 커요. 없이 살아서. 힘이 없어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마 우리나라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하늘자 들어간 곳이 무수히 많아요. 하늘공원, 하늘교회, 시작해서 하늘자 들어간 게 엄청 많은데 그게 다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저처럼 좀 교만하거나 잘난 척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름 지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딴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늘에 대해서 좋아하는지는 중국도 천자를 들어가는 곳이 많아요. 그러고 보면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우선 하늘 공부 이걸 시작하기 전에 할 게 있어요. 이건 이제 강의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수련이 돼버리잖아요. 수련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수련을 해야 돼요. 수련을 여기가 또 도장도 아니라서 맨날 나와가지고 뭐 하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하긴 해야 되잖아요. 예, 하늘 공부, 땅에서 저번 강의들 보면 많은 부분이 철학적으로 치우친 것도 많고, 철학적으로 치우친. 개인이 하든 말든지 별로, 다그치진 않았어요. 수련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수련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개념 주입, 거의 주입에 가까운 정도로, 했죠. 알아들으면 되고 알아듣지 않으면 말고 시기 좀 그리고 좀 쉽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쉽게 해야 쉽게 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는데 혹시 아이디어 있거나 방법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더 쉬울 거라고 하는 게 있으면 좀 조언 좀 해주시면 좋고요. 제 능력상 쉽게 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못하는 것도 이 능력이 없는 건데 쉽게 한다고 계속 애썼는데도 어렵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쉬울지를 잘 모르겠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아무튼 하늘 공부로 할 거니까 우선 해둘 게 수련이기 때문에 수련적인 부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규칙적인 수련법을 하나 할 거예요. 매일 하는 수련법을 우선 해요. 수련법 이름은 긴장할 거 없어요.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는 거 자기 호흡하고 자연 호흡을 할 건데 우선 수련법의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왜 짓냐면 이름을 지으면 형태가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은 대금짓이에요. 이건 뜻을 또 물어봤기 때문에 뜻을 또 고민했거든요. 사실 이거 아무 뜻 없어요. 그냥 대금짓인데 뜻을 물어보면 또 한 번 따지는 사람들이 또 이제 있는 거라서 그냥 이것도 이게 뜻이 뭐냐고 물어보지 말라고 이게 미리 약치는 거예요. 이게 기다릴 때 이제 이게 의미확장을 할 거거든요. 의미확장을 얼마나 이게 황당하게 하는지 잘 보시면 기다린다는 뜻이잖아요. 기다림은 끝나지 않아요. 뭔가 하나 기다려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끝이냐면 또 다른 것을 원해요. 어렵게 반연인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끝이냐? 아니요. 더 나은 것도 원해요. 100만 원이 목표였으면 100만 원 벌면 거기서 끝이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또 난 1000만 원을 벌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항상 뭔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걸 원하고 하면서 이루어지길 기다리지만 기다림은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는다고요. 끝나지 않으면 영원하다가 돼요. 대가 영원한 것이라고요. 이거 이상하죠? 그리고 그래서 이건 지금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 영원과 이 순간 서로 반대말이 이게 반대말인가? 상반대말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을 영원히 이렇게 되나요? 지금을 영원히 이렇게 하시라고요. 진짜는 별 의미 없어요.
이 진짜 갈짓자인가? 가라고. 그렇게 되나? 지금을 영원으로 알고 행하시라고요. 의미는 맞는 말이에요. 별 이게 진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아짜라. 나의 지금은 영원하다. 아, 쑥스러워. 아무튼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묻지 마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근데 이걸로 뭘 하는 거냐면, 이제 이름부터가 너무 거창해서 좀 황당한데, 이걸로 뭘 하냐면, 하는 거 사실 별거 없어요. 하루 30분 수련하는 거. 20분은, 우선은 다음 주 2주 동안, 2주 후에 볼 거잖아요. 2주 후에 볼 건데, 2주 동안은 20분 동안, 그냥 앉으세요. 앉아서 그냥 호흡을 본다고 해야 되나? 호흡 보기. 호흡 보기. 우선 호흡을 늘리지 말고 억지로 그 좀 더 길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호흡하세요. 아니, 호흡이 아니라 그냥 앉아만 우선 있으세요. 20분 동안 앉아 있기. 그 다음에 10분은 그냥 있기. 이걸 명상이라 그러기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나중에 호흡을 조금씩 늘릴 거예요. 목표는 들숨 5초, 날숨 5초, 10초이긴 한데 아무튼 처음에 10분, 20분, 10분 해가지고 30분 호흡을 할 거예요. 하시라고요. 네, 앞으로 오늘부터 매일 30분 시간 내서. 그건 너무 심한데. 하든지 말든지잖아. 확인 불가인데 이건. 안 하고 했다고, 안 하면서 했다고 하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데 계속 할 거예요. 나중에 5초씩 10초 호흡이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안 한 거잖아요. 당장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확인되겠죠.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근데 어쨌든 2주 동안, 앞으로 2주 동안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로 시간 지나서 뭐 기단되고 광단, 목표는 광단이에요. 어쨌든 최소 이 공단 넘어가는 건 다른 이유가 있는 거라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광단인데 뭐 기단 된다 안 된다. 그리고 1년, 저번 강의가 거의 1년 했다고 치면 앞으로 1년 동안 할지 몇 개월 할지 모르지만 1년이라고 쳐도 1년 동안 이렇게 해갔는데 단전도 없다고 이렇게 나오거나 기단도 안 됐다고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면 안 한 것이 돼버리잖아요. 당장은 확인 불가해요. 근데 시간 지나면 확인 가능이 되거든요. 그거 속일싸움 하지 마시고 하시라고요. 뭐 하루 이틀 빠진다고 해서 뭐 별거 있는 건 아니니까 뭐 하루 빠졌으니까 내일 1시간 한다고 그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 몰아치기 하면. 아무튼, 이걸, 매일 하시길 바라고, 나는 단전이, 이미 기단이 넘었는데, 이걸 또 하면 다시 기단 되냐고, 이렇게 질문하시지 말길 바라고, 이런 고민하면 안 돼요. 수련회 내려오면 안 찌요. 이게 초보, 기초라고 해서 다시 기초로 내려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올라가든가 나아져야지. 수련법이 기초인 거지 자기가 기초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신체적으로 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 책은 어차피 개념이잖아요. 관념적인 부분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니까 두 개를 같이 해야 돼요. 몸이 움직이는 거하고 머리 움직이는 거하고 같이 가져야 이게 나중에 맞춰져야 그 서로 부작용도 없고 또 떨어지는 거나 해체되는 게 적어져요. 아는 만큼 가야 되고 가는 만큼 알아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게 느릴지 모르고 가봐야 뭐 10초밖에 호흡이 안 되고 뭐 2주 동안 그냥 앉아만 있으라고 이게 무슨 효과 있냐고 이렇게 나올지 모르지만 시간 지나서 보자고요. 시간이라는 게 되게 긴 것처럼 보이는데 지나고 나서는 금방이야.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뭘 설명해야 되나? 그래서 그 카페가 보면 이게 카테고리를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라울 강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둘로 나눠서 하나는 땅인 사람이고 하나는 하늘 공부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늘 공부를 들어가면 왜 하늘 공부인지는 모른다겠죠? 이거 그냥 자는 척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표제 제목이 이렇게 보면 수도는 따라하는 게 아니다. 아니라 파악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파악이란 말 썼잖아. 제가 파악이란 말을 의미를 두기 시작한 거는 화이트헤드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시간을 파악이란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 듬성듬성 시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간을 이해해요.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파악이기 때문에 파지라고도 하고 파악이라고도 하는데 그 시간을 공간적으로 잘라서 내 인식에 들어오게 하는 건데 파악이 돼요. 시간도 파악하는 거라고요. 화이트헤드 책 읽은 지가 10년, 20년이 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는데 괜히 깊게 설명하면 이제 무식이 탈어나니까 어쨌든 거기서부터 파악이라는 걸 생각한 것이 있긴 하는데 여기서 파악이라는 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그러니까 이 책이 사람들한테 이걸 따라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걸 바란 게 아니라 수도가 뭐고 어떤 원리가 있는지 파악하고 하시라고요. 강력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요.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의례적인 수련법에서 자기가 창조하는 수련이라고 써있는데 왜 자기가 창조하는 거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련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자기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자기 나름대로 요령도 생기고 방법도 알게 되고 또 알려고도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열려있는 마음으로 수련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규칙이나 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틀도 법칙이 있어요. 틀 만드는 법칙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이해하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가 그게 따라하고 시키는 대로 해가면서 몸에 뭐가 국력 쌓이듯이 쌓여지고 시간 지남으로 인해서 생기는 완성도나 숙성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없어요. 이건 알아야 자기가 숙성시켜야 된다는 개념을 알아야 숙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몸을 변화시키고 단련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냥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려면 머리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정해져 있는 대로 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것도 미리 몸이 알고 있거나 머리가 알고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도 중요한데 아는 것만 중요할 수도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하면 또 그쪽이 치우치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원시 출신 그 이후에 무한한 길 이건 처음에 쓸 때 보면 차이나 수련법에 대해서 약간의 좀 차별을 두기 위해서요. 원신 출신이 우리나라 수련 단체에서도 그렇고 차이나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선망하거나 수도의 목표이냐 이렇게 나와요. 그 부분이 중요한 건 사실인데 중요한 이유도 있고 왜 출신을 해야 되느냐도 있고 이런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고민하면서 그리고 알아야 원신 출신에 대해서 할 수 있거나 자기 의미대로 이해한 부분 이것도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원신 출신에 대해서 왜 하는지 알아야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돼야 사용법을 알아요. 사용법이나 용도 하는 이유를 모르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까지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원신 출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숫자가 적은 이유는 출신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중국 고전에 써있는 것처럼 원신 출신에서 삶을 만져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하고 누구 앞에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써있는 책을 보면서 은하 사람도 들이대죠. 너 원신 출신 할 수 있냐고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면 보여보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서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된 그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오해되어서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다시 말해서 원신을 출신하면 그 원신으로 다른 사람 시야에 보일 수 있다고 알고 그 이수련을 하게 되면 자기 원신을 남의 시야에 보이게 하려고 애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코 그 단계에 갈 수가 없어요. 애초에 목적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알고 있으면 도달할 수가 없다고요. 이런 것처럼 제대로 알아야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는 부분에 대해서 수도에 대해서 수도의 원리 왜 그렇고 어떻게 그렇고 그런 부분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애쓴 거예요. 나름이에요. 이게 답은 아닌데 제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다고 하는 건데 다르게 설명할 수도 분명히 있어요.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다른 수련법이나 그런 걸로 그것도 한번 이건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됐고 또 넘기면 지윤이다 써있는데 이거는 별로 설명했잖아. 그래서 서문을 들어가면 예전에 책을 땅인 사람의 진도가 참 더디게 나갔는데 이번에는 좀 빨리 나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 책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좀 하다가 때려치면 어떻게 되나? 저만 열심히 떠들었죠? 갑자기 이것저것 나열을 많이 했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 또? 없어요? 오랜만에 봤는데. 그러면 서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난 학력도 짧고 글쓰기 위한 교육도 배운 적이 없고 논리적 전개나 근거 유추도 일반적 형태를 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별 의미를 두지 않는데 못하는 것을 하겠다고 억지 부리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건 가방만 짧은 건 짧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글쓰기 교육이나 뭐 배운 건 논리적 전개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제가 글을 못 쓴다고 그랬잖아요. 못 써서 연습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포기하다가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상황이 떠밀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글 쓰는 방법이 글을 구어체로 쓰는 거죠. 문어체를 못 쓰겠더라고요. 문어체로 쓰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어체식으로 원래는 구어체적으로 하게 된 게 사고하는 방법이 편해가지고 혼자 앉아서 누구한테 막 떠들었어요. 대상이 없어요. 대상은 아무나 정해놓고 친구나 뭐 아니면 아는 사람 누군가 정해놓고 혼자 생상으로 떠들었는데 그렇게 사고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편했어요. 그래서 20대 때 혼자서 미친 짓을 많이 했죠. 남 보면 미친 짓인데 혼자서 생각하고 있어요. 멍 때리고 있는 건데 열심히 뭔가 따져요.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그러면서 열심히 잘난 척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혼자서. 그런 식으로 사고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 글 쓰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게 편했어요. 익숙한 방법대로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혼자 머릿속에서 떠들던 거기 때문에 이걸 글로 바꾸려니까 조금 달랐어요. 아니면 많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다른 게 머릿속에서는 비약을 해요.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머리가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도 막상 글로 쓰려니까 비약했던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 메꾸려고 하는 것도 좀 있었고 그래서 더
이 논리적 전개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근거들을 쓰는데 상당히 애먹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 부분에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도 이게 비약으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아니면 사실 비약으로 안 보일 거라는 부분도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할 수 없이 더 메꾸다 보니까 그 이후에 누군가가 저한테 이게 글이 산으로 간다고 중간에 네, 맞아요. 많이 여기저기 받았다가 돌아와요. 받았다가 돌아와서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도 그걸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구멍, 설명 안 하면 구멍같이 보이는데, 설명 안 해도 된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거, 저거, 이렇지 않냐고 말하는 것이 편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교조적이 돼요.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아니면 그래서 이 개념에서 저 개념으로 넘어갈 때 중간에 메꿔질 걸 메꾸지 않으면 말 그대로 이거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는 식으로 돼버린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겸손한 척 하려고, 쉽게 말하면. 망이 산으로 갔어요. 또 그렇게 하는 게 이해하기가 편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20살 때 혼자 떠들 때 예를 들어주거나 아니면 비근한 거,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느꼈던 거, 경험했던 것을 위주로 해서 좀 설명하는 게, 일상생활에 있는 거 가지고 설명하고 좀 길다 하더라도 길게 늘릴수록 이해하는 게 편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한 건데, 우리나라 사람이나 동양이 좀 함축적인 걸 좋아해요. 이제 한문에 영향 받아가지고 좀 간단하고 쉽고, 아니면 늘리기보다 줄여가지고 짧게 시조나 뭐 선종이나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아니 맞을 수는 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그 이유 좀 설명해달라고 하면 설명을 못해요. 자기 잘난 척만 해요. 또 거기다 그렇게 질문하게 되면. 그래서 아는 척 하는데 사실은 아는 게 아닌 게 대부분인 것이, 우리나라나 동양이 이런 서양인들처럼 논리적 전개를 나불나불 되는 걸 잘 못해서 그래요. 예술작품 하나 보고서 설명하다 보면 이제 2줄, 3줄 넘어가면 이제 갑자기 머리에 쥐나죠. 상상력의 부족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을 길게 설명하는 걸 잘 못해서 그래요. 이런 것도 습관을 들이거나 아직 성향이 안 되는 사람도 있기도 하는데, 그래서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닌데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 꼭 하지 말라 이전에 우리가 문제였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을 길게 늘리면 무식한 걸로 이해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알면 더 떠들어보라고. 아니 공식적인 것이나 글로서야 짧고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는 건 좋은데, 직접 만나서 대화할 때는 좀 길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서양인들 얘기를 하면 물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글로는 더럽게 어렵게 쓰는데, 막상 만나서 대화하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요. 그럴 수 있는 건 그들이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보면 글이나 그런 곳에서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이 정말로 만나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면 만나서도 어렵게 말을 해요. 그러면 쉽게 설명해달라고 해도 쉽게 설명할 줄을 모른단 말이죠. 그건 자기 지식이 아니라서 그래요. 자기가 고민한 부분이 아니라서, 남이 고민한 거나 남이 연구해낸 것을 내가 정리하거나 간략화시킨 거예요. 남이 방대하게 설명해놓은 걸 자기는 짧게 줄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다시 거꾸로 늘려보라고 하면 또 늘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두 개를 다 할 수 있어요. 줄일 수도 있어야 되고 늘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늘렸어요. 늘렸는데 늘렸다고 봤는데 또 보면 저도 많이 줄인 게 많아요. 좀 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건 머리가 안 따라가는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게 억지로 안 되는 건 안 돼요. 저도 안 되는 건 안 되니까 못하는 거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만 했다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줄, 네 줄인데, 네 줄에 이게 많은 게 써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 네 줄을 제가 지금 몇 번을 떠들었죠.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떠들려고 하면 더 떠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딱 네 줄로 줄인 거 보면 글로도 많이 줄이게 돼버리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늘린 거고 어떻게 보면 줄인 거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좀 항상 아쉬운 건 그것 때문에 그래요. 더 줄였어야 될까 아니면 늘렸어야 될까 이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글이 모두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진실 아니면 진리를 추구하겠다고 하더군요. 서양 헐리우드 영화를 봤는데 과학이 진리의 추구라고 설명하는 게 콘택트라는 영화에 나오던가 어딘가에 나오던데, 그래서 그거 듣고서 그럼 우리는 뭘 추구했을까? 과학이 진리에 대한 추구라면 자기들 말인가 아니면 원래 과학이 그렇다는 건가? 근데 수도하는 사람들도 진리에 대한 추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진리를 깨우시려고 하고 또 자기가 이해하거나 깨달은 걸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깨닫는 게 진리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전에 진리가 가능한지부터 따져보고 하자고 하는 거였어요, 원래. 저는 진리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솔직히, 진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진리가 뭐예요? 진실. 진실하고 진리하고 다른가? 어떻게 다르더라? 진실이든 진리든 혹시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있으세요? 이제 서양인들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선은 이렇게 진리가 가능하냐 이렇게 하면 진리가 가능해요? 그러면 진리가 뭐길래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돛다는다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진리란 말을 쓰지 않고 도라고 썼겠죠. 진리란 말을 고전에는 별로 못 봤는데, 제가 읽은 고전이라 봐야 사서삼경이나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거기에 진리란 말이 본 기억이 없어요. 있나 없나? 혹시 읽어본 분 있던가요? 옛날 책에? 그래서 이제 성리, 리 같은 걸 진리라고 말하는 건가? 그게? 그래서 이제 진리가 뭐냐부터 먼저 얘기해보자고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를 수도를 하는데, 도가 뭐냐고요? 도가 뭐길래 우리가 도를 추구해야 되냐고 질문할 수도 있겠는데, 그 전에 도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였는가? 진리를 알 수 있는 건가?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골치 아프게 돼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를 알 수 있는 게 먼저인 건지, 도가 뭐냐가 먼저인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도와 나와의 관계, 아니면 진리와 나와의 관계, 이런 것도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이거 고민하셨어요? 안 하셔요? 하셔야 돼요. 왜 하셔야 되냐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숨 쉬고 계시잖아요.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정말 살고 있는 건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 나인가? 하는 거예요. 나요? 나예요? 아니, 나인가? 넌 누구야? 이런 고민 안 하세요? 해봐야 되는데, 이게,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묻는 거거든요. 어떤 것이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것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뭘까 하는 생각이요. 사실 이걸 사춘기 때 하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성인이 되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왜 해결해야 되냐고 이렇게 하면 해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궁금해지면 해결해야 되잖아요. 궁금해지니까. 왜 궁금해질까요? 궁금해져요. 물론 지금 인구가 많아서 안 궁금한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안 궁금한 사람이 더 많은데 내버려 둬도 시간 지나면 언젠가는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왜 궁금하냐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너는 아직 궁금할 정도로 아직 안 됐구나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인류 진화를 봤을 때 이런 거 형이상학적인 것에 궁금해하는 민족이나 수준 아니면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들의 그 수준이 좀 낮다고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걸 고민하느냐가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 돼요. 이것도 무슨 근거 있냐고 얘기하면 근거 없어요. 그게 더 근거를 제시할 수 있거나 길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걸 설명하다 보면 골치 아프니까 저는 그냥 도 아니면 윤회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오래 살아오는 사람들이 더 근원적인 부분에 고민하더라 라고 우선 얘기해요. 오래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이 더 근원적인 부분 고민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몸을 위해서, 신체를 위해서 고민해요. 더 먹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하면서 이런 원초적인 1차원적인 부분에 더 치중을 하는데 시간 지나면 내가 먹고 싶은데 왜 먹고 싶지 하면서 한 번 더 질문하게 돼요. 내가 편하고 행복하고 싶은데 왜 행복하고 싶어지는 걸까라고 질문을 한 번 더 하게 돼요. 이런 질문을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해갈수록 그 사람이 대가리가 큰 거죠. 전두엽이 더 커졌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달라지고 정신적으로도 진화할수록 고민을 더 하게 되는데 고민이 하나 더 하게 되고 궁금해져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진리가 뭔지 내가 뭔지 도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동양에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몰랐냐면 모르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서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걸 안 했어요. 뭐 도인이나 득도한 사람들이 이런 건 몰랐냐고요? 요즘 사람들은 모르대요. 거꾸로. 요즘 득도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개인의 자아나 진리에 대해서 방대하게 체계를 만들어요. 여기저기 짜집기 해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알 수 없어요. 너무도 치밀하게 짜집기 해가지고. 그래서 엄밀하게 따져서 이게 알아서 짜집기 할 수 있는 건지 몰라서 짜집는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요즘 사람들은 오히려 설명해 주지 않아요. 자기가 짜집기 한 걸 가지고 주입을 해줘요. 난 내가 고민한 건데 내 자아가 궁금한 거지 네가 알아낸 자아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고 질문하는 배운 사람도 없더만. 아무튼 그렇게 예전에 그 버릇 때문에 그 중요한 건 그 도나 진리인데 이게 자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고민해야 돼요. 내가 왜 존재하냐고요. 또 존재가 뭐냐고요. 나가 있는데 이 내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이렇게 고민 시작하는 것이었다고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 흔적을 남아있는 건 대학의 첫 구절이 있어요. 첫 구절은 아니에요. 첫 구절은 뭐라고 나오더라? 대학 지도 제 명명덕 제 친면 제 지어지선 이렇게 나오는데 전 그걸 설명한 곳에 보면은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나와요. 수신이 뭔지예요. 수신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수신을 한단 말이에요. 수신하면 뭘 해요? 뭐 신체 단련, 정신 단련, 뭐 공부 뭐 이렇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결국 고민에 들어가면 수신, 신, 나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수신으로만 끝났다고요. 말을. 그래 옛날 사람들은 방대한 이만큼에 대한 지식을 수신 한마디로 했어요. 시작에. 수신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말인데
이 말을 이해하려면 불교를 봐야 돼요. 불교적인 것에. 거기에 무아론에 돼 있고 유신론에 돼 있잖아요.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한 거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냐고요. 그리고 내가 있냐고요. 어떻게 존재하냐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체계로 존재하냐고요. 불교에는 많이 쓰여 있잖아요. 고민했다는 얘기잖아요. 고민 안 했냐고요. 했다고요. 그래서 유학자들도 불교를 한번 건너와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유학자 치고 불교 공부 안 했냐고요. 유학자 중에 몇 명 없어요, 유학자는. 주자나 양명 외에는 유학자가 없어요. 나머지는 주자가 한 거 베꼈고, 양명이 한 거 베낀 사람이에요. 베낀 사람은 치지 않아요. 지가 천재라고 해봐야 남의 거 베끼면 그냥 베낀 사람이에요. 천재적 베김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사람 안 쳐요. 그래서 유학자는 2명이에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남의 거 배우는데 뭘 유학이라는 자체를 만드는 사람이 주인인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유학자는 2명인 건데, 그들이 불교를 안 했냐고요.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에 대해서 고민을 할 만큼 했고, 그게 유학에 부족하니까 그걸 메꾸려고 애를 쓴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불교에서 말한 대로 무아라고 하니까 자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왜 없냐고요. 진짜 없다고 하는 거냐고요. 존재론적인 거냐고요. 근데 동양인들은 존재론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그렇게 접근하는 철학이 애초에 없어요. 존재론적으로 있는 거냐 없는 거냐고 접근하는 거는 서양인들이에요. 또 무아 자체도 서쪽 인도 애들이나 나올 수 있는 말이란 말이죠. 아가 있다 없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아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말은 우리는 만들 수 없어요.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우리나라식 사고방식으로는 무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머리가 없어요. 성향이 틀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서쪽에서 가져온 거예요. 서쪽에서 가져오고 서쪽은 상당히 파괴적이에요. 그래서 더 강해 보인단 말이죠. 그럼 우리처럼 그런 생각 못했다고 했을 때 그거 보고 우리 스스로를 이제 자기 자신을 비하하죠. 우리는 왜 저런 생각 못했을까? 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할 필요 없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무아나 유아나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말할 필요가 왜 없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죠? 아시나? 잘 모를 거예요. 무아이든 유아이든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 돋닦는데 전혀 문제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미 불교에서 그리고 서양인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걸 다 알아야 되는데 아는 사람들이 없죠. 연구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이게 정말 맞는지도 정확히 확신 들지도 않고 그러면서 돋닦는다고 한단 말이죠. 도는 결국 철학적으로 증명이 되거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 줄이면서 다 아는 것처럼 혼자 미소 짓고 있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개인만 알아서 뭐 하려고요. 자기 혼자 도 닦아서 날개 달리고 올라가면 그 사람 그렇다고 치고 남겨진 사람은 뭐 하고 있으라고요. 남겨진 사람에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더 설명해주고 해줘야 그거 가지고 뭘 할 거 아니야. 왜냐 사람들이 그런 식의 글이나 지식을 전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지식이 없는 민족이 돼버렸잖아요. 이 책임 어떻게 질 거예요? 여러분들 책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고민해야 되잖아요. 이거 고민해서 만들어 놔야 이후가 편해질 거 아니에요. 말이 엄청 산으로 가죠, 이게 지금. 와. 교수 원래대로 도와주고 계세요.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오고 있나? 처음에 뭐 하다가 이렇게 됐지? 진짜. 까먹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리를 고민을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그러한가, 개념이나 관념에 대해 설명 많이 하고, 이렇게 어렵게. 제가 쉽게 설명 못하니까 이게 자꾸 이런 식이어서 그래요. 얘기하다 보면 한참 이게 진짜 뭔 얘기인지 모르는 얘기를 떠드는데, 이거 해야 된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진리가 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가 뭔지 모르겠으면 왜 모르는지 알고 있으라고요. 저처럼 전 진리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왜 모르냐고. 네.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엔 진리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뭐가 있나? 아니, 진리이다, 진리이지 않다. 이건 유다, 이건 무다, 이건 이거, 이건 정확히 이거다, 이건 정확히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결정론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전 한국인인데 진리가 뭔지 몰라요. 그런 관심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진리에 설명해요. 자기가 깨달은 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막 설명하면 그래서 뭘 하시려고요? 그럼 뭘 하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뭘 어려운 그 이상한 지식을 나발하냐, 그 나열하냐고요. 그럼 그 지식을 나열한,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열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럼 이유만 설명하면 된다고요. 내가 궁금하면 나중에 물을게. 나머지는 그 이유를 위해서 필요한 걸 말하는 거지. 사람들이 거꾸로이거나 착각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의도와 이유라고요. 이것이 진리이다 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고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무엇을 할 거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행위에 더 무게를 두기 때문에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존재론적인 면에 대해서 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행동해야 돼서 그래요. 존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떠들고 있잖아요. 떠들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기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떠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 속에서 나의 존재가 발현되고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뭐다, 아니면 도가 뭐다, 너 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걸 정확히 모르면 아까처럼 돼요. 서양인들이나 저쪽 불교나 그런 쪽에서 이건 이거 저건 저거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방대하게 지식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저런 거 모르네? 그러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는 건 안 된다고요. 무식한 거라고요. 자기가 잘 제대로 배우지 않거나 지식을 잘 몰랐기 때문에 남이 방대하게 설명하고 자는 척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못 한다고요. 주장하는 거하고 그걸 믿는 건 다르다고요. 예? 그러니까 존재론적 접근이나 행위적인 접근이나 이런 걸 모르는 게 아니라 몰라서 설명하거나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어느 부분에 더 행위적인 부분이나 어떤 걸 하고 있는 의도, 그런 행적인 부분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존재적인 부분에 덜 관심 두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내가 하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다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설명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휩쓸리거나 전도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전도되면 끝이에요. 내가 도라는 게 주체자가 되고 독립적인 거 홀로 서고 그런 잘난 놈, 대단한 놈이 되기 위해서 수도했는데 그렇게 수도했으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가 모르는 부분 설명하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현혹돼 버리면 그건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시대적으로 왜 우리나라는 서구한테 이렇게 밀렸어요? 그러니까 물질 문명에 밀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도가 대단하다가도 맞으면 아프거든요. 근데 때리는 이유를 설명해요. 그들이 내가 너 때릴 건데 때리는 이유가 이러이러하다고. 맞는 건 내가 맞겠는데 힘이 없어서. 근데 때리는 이유는 내가 긍정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못했잖아요. 지금도 못해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그 존재하는 이유, 행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고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우리들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해요. 누군가는 해야 되고 아는 사람은 하겠죠. 해야겠죠. 그래서 보여지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고 아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애쓰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알수록 그 부분에 신경 쓰고 신경 쓰다 보면 누적이 되겠죠.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하루아침에 되진 않는데 시작은 해야죠. 좀 이것도 제가 좀 거만한 게 있는데 예언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건 잘 못하겠고
헤게모니 싸움에 나올 때 그 다른 나라를 이기려면 결국 우리가 먼저 이런 부분에 성취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도 그냥 때리지 말고 때리는 이유 설명하라고요. 너희들은 인권이 없어. 그리고 두둑 패잖아요. 사실 핑계가 아주 좋잖아요. 그 핑계가, 우리도 그 핑계에 대항할 수 있는 핑계가 있어야 돼요. 명분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우리식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서 해야 돼요. 가장 원시적인 이데올로기는 힘에 의해서 눌리는 이데올로기예요. 맞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 이치적으로 타당해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요.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이해할 뿐이에요. 자기가 흘러서는 걸 잘 안 하죠. 이런 거 이해하려면 이렇게 근원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진리, 존재론, 이 세상, 이런 거 아주 골치 아픈 부분인데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의 논리는 구멍이 나요. 말하는 거 보면 허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득할 수 없잖아요. 때리는 이유를 만들 수 없잖아요. 상대방이 그냥 맞을 것 같아요. 막 떠들어요. 나는 맞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서양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머리 좋은 애들은 핑계 엄청 잘해요. 원래 그런 거 발달 잘 되어 있으니까. 잘 들어본 다음에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도 많이 알고, 왜 말을 자꾸 장하잖아. 그냥 넘어가요. 나름의 노력과 사유가 들어있는 것이지 내가 모두 알고 있고 내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고요. 사실을 설명하려고 애쓰는 거지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좀 문제가 제가 좀 문제는 저도 이게 진리나 사실일 거라고 고민했어요. 고민할 때, 연구할 때는 이게 맞을 거야. 이게 진리, 사실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머리 엄청 굴렸는데, 그런 다음에 결론이 나거나 이해하거나 뭔가 생각하고 알아지었으면, 그때는 이걸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의, 이건 공부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했어요. 저도 이게 사실일 거라고 열심히 연구했는데, 연구한 다음에는 사실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이상한 거야. 잘 보면 이곳저곳에서 가져오고 과거 문헌에 있는 것들을 적당히 섞어서 쓰고 있는 것이고 시대적 상황에 충실한 것입니다. 다만 내 의도가 조금씩 들어간 것이 있고 내가 보고 느끼며 삶에 충실하면서 얻은 것을 기본 동기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좀 이왕이면 그 출처를 쓰고 누가 한 말인지도 다 말하면서 글을 썼으면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건 너무 힘들어요. 머릿속에 떠올라서 막 설명했는데 문제는 그게 분명히 이걸 말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어딘가에 다 출처 있어요. 이미 인문학계에서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한 말 없다는 거. 따져보면 여기저기서 누군가는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너무 상식적인 거 외에는 출처를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기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건 내 사고에 내가 누구 거를 짜증게 하기 위해서 짜증는 게 아니라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 동기가 있어요. 동기를 먼저 설정해 놓고 그 동기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누구 거 얘기하고 어디 있는 거 가지고 조금 섞어서 얘기하는 건데 동기가 내 거이기 때문에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의도인데 의도가 내 거이거나 내가 내 안에서 나온 의도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베낀 게 아니라고요. 의도를 베끼는 것이 더 문제예요. 똑같은 의도나 목적이 같으면서 다르게 쓴 척하는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가 또 있는데 그게 더 문제예요. 과거의 해냄과 신수의 그 계도성이 내가 보기에는 그건 그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카피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남이 해놓은 거, 남이 먼저 쓴 걸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더 나은 아이디어 가지고 재치 정도 가지고 쓰면 이건 남이 만들어 놓은 그 무대? 남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개념, 관념 틀에 얹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건 그게 오히려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말은 전혀 다른데 의미는 같아요.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같은 것이에요. 근데 먼저 한 사람이 더 힘들단 말이에요. 먼저 한 사람 걸 보고서 자기가 좀 더 기발하게 한 건 그냥 기발하게 한 재주인 거지, 그걸 더 많이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데, 그걸 그렇게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남들이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가 봐요. 내 자신을 관찰하며 경험하며 내가 하는 행동과 욕망을 말하기 위해서 쓴 것이니, 그것이 과거의 글이나 누군가의 말과 비슷하더라도 내 자신의 사유축에서 나온 것이라 굳이 어디서 가져온 거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 자신의 발견이라고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설명한 거. 이 글이 블로그에서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블로그의 성격상 자극적 표현으로 시선을 끌고 싶었고 잘난 척도 하고 싶었고 어떤 명예욕도 있었습니다. 자천인이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난 오히려 감정 없는 자천인을 거부한다고 말합니다. 자천 자체도 감정의 발로이고 감정을 표현하든 안 하든 감정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감정 없음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반도 삶의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지 궁극의 경주로 완전한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사라짐이나 없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말의 한계에서 넘어 본뜻을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 정체성의 활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코 함부로 다룰 수 없으며 오히려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긴 듯이 보이는데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거나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열반이거나 감정, 수도의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착한 아이 신드롬이에요. 착한 사람 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애쓰고, 감정도 나쁜 감정, 선해야 된다는 거. 감정이 나쁘면 안 되고, 나쁜 감정이 일어나면 안 되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반대로 또 좋은 짓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10분 후에.